안녕하세요. 토크닥터토닥 임유라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데요. 하지만 눈이 둘이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도 있습니다. 한쪽 눈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눈동자의 시선이 다른 경우의 질환인 사시인데요. 특히 사시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아이들은 표현력도 서툴고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아사시. 오늘 토크닥터토닥에서는 안과 전문의 안효숙 선생님과 함께 소아사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아사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소아사시는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사시는 이제 시선이 틀어진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사시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소아사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아에서의 그 사시 발생률이 일반 연령보다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소아에서는 시선이 반듯해야 나중에 시력 발달이 되는 그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아사시도 그렇고 이 사시에는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무척 많죠. 사시는 그 여러 그 원인이라든지 그냥 방향이라든지 임상 양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수직성, 수평성, 회선 사시는 이제 방향에 따른 거고, 아이가 발생 시기가 선천이냐 후천이냐, 혹은 영아성이냐 다 달라질 수 있고요. 간헐성이나 향상성, 그다음에 마비성 그런 것은 임상 양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사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도 표현력이 서툴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유심하게 잘 그렇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아사시에 관한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네. 네, 소아사시는 어떤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혹시 내 아이가 사시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 또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만 사시가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다른 증상들도 있을까요? 사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 증상들은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똑바로 보지 못한다거나, 또 안구 운동이 자유롭지 않다거나, 머리나 눈의 위치가 이제 사시와 관련돼서 아이가 머리를 틀고 보거나, 아니면 밝은 곳에 나가서 한눈을 감는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사시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사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력 발달에 중요한 그런 시기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사시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사시는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받는 치료라서 치료 네. 방법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시는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제가 진찰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치료에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 것처럼 안과에서도 수술 말고도 프리즘이나 안경을 사용하는 광학적 치료가 있고, 또 눈의 운동을 시키는 그런 기능적 치료가 있는데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 사시가 교정이 안 될 때, 다시 말하면 각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복합 사시일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어떤 아이가 좀 빠른 치료를 원할 때, 예를 들면은 학교 가기 전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필요하고요. 사시가 계속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과 전문의가 이 아이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수술할 경우에 마취 또는 그 수술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 또 마취로 그 수술이나 마취에 의한 부작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소아사시의 경우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요즘은 사시의 방법이나 마취제 개발로 굉장히 그런 부작용이 줄어들었고요. 단지 이제 사시 수술은
과교정, 부족교정 등이 따를 수가 있는데 정기적인 시력 검진, 그다음에 사시 검사, 그리고 안구 운동 등을 통해서 그런 재발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아이가 사시를 진단받았다면 빨리 치료하는 게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치료에 적기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시의 진단은 빠를수록 좋고요. 사시의 치료는 그 사시의 종류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시가 의심되거나 그렇다면은 아이의 시력 발달을 위해서라도 전문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아사시에 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오늘 소아사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네. 요즘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근데 스마트폰 사용도 소아사시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가까운 데서 일정한 초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사시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서도 그 스마트폰으로 인한 뇌사시 증가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아사시가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네.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 사시를 위한 검사는 되게 많이 준비돼 있죠. 이런 검사들은 뭐 고통스럽거나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협조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고요. 사시 검사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검사가 포함되는데요. 이제 시력 검사도 있고 굴절 검사도 있고 세극등 검사, 프리즘 검사, 안구 운동 검사가 있고 이제 입체식 검사가 포함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인 결과들로서 사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네.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첫 번째 사연은 35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얼마 전 둘째 아이가 외사시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6살이라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일단은 수술 일정을 잡고 기다리는 중인데 알아보니 소아사시는 수술을 해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때마다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한 번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는 드문가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특히 어린아이라서 더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당연히 엄마로서는 걱정될 일인데요. 엄마의 걱정처럼 재발이 될 것 같아 수술 못한다거나 너무 어려서 수술 못한다는 것은 기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시의 수술 성공률은 1차 수술에서 80% 이상이거든요.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기능 훈련이나 굴절, 시력 발달을 시킴으로써 더 사시 재발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의 걱정은 이해됩니다만 아이가 검사도 잘 받았고 검사 결과로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하는 경우 모두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32살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제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인데요. 아이의 눈이 한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기의 눈이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라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생아도 사시 검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 검사를 받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연자분보다 더 어린 그렇죠. 신생아의 사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신생아에서 눈이 많이 틀어진 경우로 이제 유아성 뇌사시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이상하게 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오게 되는데 2개월, 3개월 그런 경우에는 사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6개월까지는 아이의 양안시 기능이
미성숙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면 괜찮고요. 6개월 이후에도 이런 사시가 의심된다면, 그리고 언제라도 사시가 의심된다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분들과 함께 소아사시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는 네. 시간인데요.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시가 있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벌써부터 시민분들 어떻게 정답 보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오. 아무래도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시력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눈동자의 위치, 남들이 보는 눈동자 위치에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X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O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눈동자의 위치만 다른 거다라는 그 시민분의 답변을 듣고 네. X라고 다시 또 정답을 바뀌게 됐는데 네. 정답이 뭔가요, 선생님? 정답은 O입니다. 사시가 있으면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사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시자극이 충분하지 않아요.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사시성 약시의 경우가 가장 시력 예후가 나쁩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사시는 유전이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왠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요. 네, 우리 네.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보내주셨을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르바이트 할 때 부모님이 사신데 자식도 같이 그런 경우를 봐서 될 것 같습니다. 유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후천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시신경이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머리 신경이 또 다치게 되면서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왠지 두 번째 X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시신경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는 거 보고 네. 전문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X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시는 직접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로부터의 그런 소인을 유전받는 겁니다. 직접 유전은 아니더라도 형제나 부모 간에 사시가 있으면 좀 더 사시 발생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시가 자식에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아사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해결해 주셨는데요. 또 치료만큼이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소아사시를 치료한 후 올바른 관리를 위해 잘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사람 몸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듯이 사시 수술 후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시력의 발달과 시선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데요. 융합력의 개선을 위해 안구 운동이나 가림치료 등을 병용하게 됩니다. 부등시나 약시, 안근 이상이 동반된 사시는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진찰이 꼭 필요합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안효숙 선생님과 함께 소아사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